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삶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계단을 몇 칸 오르지 않았는데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거나 얼마 걷지도 않았는데 다리가 마치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지신 적이 있으신지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고 지내다 보면 어느덧 일상적인 움직임마저 힘겨워지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리는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고 이동시키는 수단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 나아가 생명력과도 깊이 연결된 중요한 신체 부위입니다. 실제로 노화는 다리에서부터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신체 전반의 기능이 눈에 띄게 약해지고 언젠가는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리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건강 관리를 넘어 앞으로의 윤택한 삶을 지키는 일과 같습니다. 이제 이 노화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다리 건강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다리를 다시 젊고 활기차게 만들기 위해 꼭 피해야 할 음식 3가지와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 3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미 다리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이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리 건강을 위협하는 식습관,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다리 근육은 우리 몸에서 노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대부분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문득 평소 아무렇지 않게 오르내리던 계단이 버겁게 느껴지고 몸의 균형을 잡는 것이 예전 같지 않다면 이미 근육뿐 아니라 뼈까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운동 부족과 잘못된 식습관이 더해지면 노화의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장 먼저 매일의 식탁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무심코 섭취하는 음식 속에 다리 노화를 부추기는 위험 요소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한다 해도 이러한 음식들이 그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동물성 지방 섭취를 경계해야 합니다. 고급 소고기의 화려한 마블링이나 삼겹살의 고소한 지방은 입맛을 돋우지만 다리 건강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의학과 전문의에 따르면 진료실을 찾는 50대 이상 환자 중 상당수가 다리 통증과 근력 저하를 호소하는데 이들 중에는 평소 건강에 자신 있다고 생각하며 꾸준히 운동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매일 1시간씩 빠르게 걷고 헬스장도 꾸준히 다니던 한 남성 환자는 최근 다리가 무겁고 발끝이 저린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진 결과 운동 방식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식습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고기의 풍미를 즐겨 매 끼니 지방이 많은 부위를 섭취해왔던 것입니다. 기름진 고기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액 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 혈액이 탁해지고 혈관벽에 노폐물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다리로 향하는 혈류를 방해하여 근육과 신경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 공급을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 걷는 것이 힘들어지고 오래 서 있기도 어려운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과도한 지방 섭취가 골밀도를 낮춰 뼈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작은 낙상 사고로 인한 골절이 장기간의 와병 생활로 이어져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기는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십시오. 마블링이 많은 부위나 삼겹살보다는 살코기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 전 눈에 보이는 지방은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리 방법을 바꾸십시오. 튀기거나 기름에 볶는 대신 삶거나 찌거나 기름기를 빼주는 오븐, 에어프라이어, 그릴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채소와 함께 섭취하십시오.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지방 흡수를 줄여주고 항산화 성분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버섯, 양파 등 다양한 채소를 곁들이면 좋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면, 빵,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국수나 빵처럼 부드럽고 간편한 음식들은 바쁜 현대인의 식탁에 자주 오릅니다. 67세 정영자, 가명, 씨 역시 혼자 생활하면서 끼니를 간단히 해결하기 위해 국수나 빵을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소화도 잘 되고 조리도 간편하여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 병원을 찾았고 골밀도가 또래 평균보다 30%나 낮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인은 바로 정제 탄수화물에 있었습니다. 흰 밀가루로 만든 면이나 빵은 탄수화물 함량은 높지만 뼈와 근육 건강에 필수적인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음식 위주로 장기간 식사하면 근육량이 줄고 뼈가 약해지며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빠르게 떨어뜨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근육 손실을 촉진하며 다리 힘을 빠르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탄수화물 선택법은 무엇일까요? 면류, 흰 밀가루 국수 대신 현미로 만든 국수나 메밀국수를 선택하십시오. 빵류, 부드러운 흰식빵이나 크림빵 대신 통밀빵, 호밀빵, 기리빵 등 정제되지 않은 곡물로 만든 빵을 선택하십시오. 이러한 빵들은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하여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정영자 씨는 이러한 조언에 따라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국수와 빵 대신 현미밥과 두부, 달걀, 된장찌개 등 건강한 한식 위주로 식사했고 몇 주 후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다리가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과도한 음주 습관은 다리 건강의 적입니다. 피로를 풀거나 즐거운 모임을 위해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당한 음주는 긴장을 완화하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지만 과음은 다리 근육과 관절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치거나 아침에 발이 퉁퉁 붓고 발바닥 통증으로 걷기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알코올의 영향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근육 내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고 근육 조직 자체를 약화시켜 근육량 감소, 염증, 손상을 유발합니다. 이로 인해 다리와 발의 균형 감각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맥주 등에 많이 함유된 퓨린 성분은 체내에서 요산으로 전환되어 관절에 쌓이면 통풍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엄지발가락, 발목, 무릎 등 하지 관절에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건강을 지키는 음주 습관은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적정량 섭취,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알코올 섭취량을 남성 40g, 여성 20g 이내로 권고합니다. 소주 기준 남성 약 4잔, 여성 약 2잔. 하지만 개인차가 있으므로 이보다 적게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동 직후 음주 피하기. 운동 후에는 근육 회복이 중요하므로 음주를 피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음주 시에는 물을 함께 마셔 탈수를 예방하고 알코올 분해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안주 선택. 알코올로 인한 근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고기, 생선, 두부, 치즈 등 단백질이 풍부한 안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전 음주 피하기. 잠들기 최소 2에서 3시간 전에는 음주를 마치는 것이 수면의 질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술은 일시적으로 졸음을 유도할 수 있으나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단음료, 특히 액상과당을 주의해야 합니다. 운동 후 갈증 해소를 위해 혹은 입이 심심할 때 무심코 마시는 청량음료나 과일 주스에는 생각보다 많은 당분, 특히 액상과당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액상과당은 혈관벽의 염증을 유발하고 손상시켜
정맥 내 판막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역류하거나 정체되는 하지정맥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리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다리 근육이 약해질 위험도 커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체 회복력이 저하되어 작은 혈관 손상도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단 음료 대신 물이나 차와 같이 건강한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리 근육을 위한 최고의 식품, 황태를 주목하십시오. 그렇다면 건강한 다리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어떤 음식을 섭취해야 할까요? 많은 전문가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식재료 중 하나가 바로 황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하루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체중 1kg당 약 0.81g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4,860g의 단백질이 필요하며 근육량이 줄어드는 노년기나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 체중 1kg당 1.2-1.5g까지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모두 흡수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한 끼에 약 2030g의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흡수하므로 하루 총량을 3끼에 나누어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태는 이러한 단백질 섭취에 매우 훌륭한 식품입니다. 황태 100g에는 약 79g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같은 양의 소고기 약 20g, 나 닭가슴살 약 30g 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소량만 섭취해도 많은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어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도 부담이 적습니다. 평소 식사에 계란이나 육류를 섭취하면서 간식이나 반찬으로 황태채를 곁들이면 단백질 섭취량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황태는 소화력이 약해 육류 섭취가 어려운 어르신이나 체중 관리 중 근육량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또한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메티오닌, 리신 등 아미노산과 각종 미네랄도 풍부하여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피로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리 건강을 해치는 생활 속 나쁜 습관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근육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다리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부위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사소한 행동조차 힘겹게 느껴진다면 다리 근력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은 더 빠르게 소실되고 이는 다시 활동량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실제로 다리 근력이 약한 고령자의 상당수가 수년 내에 독립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습관. 대한노인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9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다리 근육 감소 속도가 약 40% 더 빠르다고 합니다. 72세 김영호, 가명, 씨는 퇴직 후 주로 TV를 보며 소파에 앉아 지냈는데 다리가 붓고 통증이 생겨 병원을 찾았다가 심부정맥 혈전증, 다리 깊은 곳 혈관에 피떡이 생기는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혈전이 폐로 이동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폐색전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개선 방법. TV를 볼 때 광고 시간에는 일어나 실내를 한 바퀴 돌거나 앉은 상태에서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다리를 가볍게 들어 올리는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은 자세를 바꾸거나 가볍게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 꼬고 앉는 자세. 무심코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은 골반을 틀어지게 하고 척추 정렬을 무너뜨립니다. 이는 하체 전체에 불균형한 하중을 가해 무릎 관절에 압박을 주고 장기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 의자에 앉을 때는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붙이고 무릎은 90도 각도를 유지하며 허리는 등받이에 기대어 바르게 펴십시오. 한국의 좌식 문화 특성상 바닥에 앉을 때도 한쪽으로 체중이 쏠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고
주기적으로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발에 맞지 않는 신발 착용. 75세 이종원, 가명. 신은 미창이 다른 낡은 운동화를 신고 외출했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고관절 골절로 입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이 저하되므로 신발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발 선택 요령. 밑창이 미끄럽지 않고 발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며 적당한 쿠션과 유연성을 가진 신발을 선택하십시오. 굽이 너무 높거나 발볼이 좁은 신발은 피하고, 실내에서는 바닥이 딱딱하지 않도록 쿠션 있는 실내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마사지해주는 것도 혈액순환 개선과 피로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실천하는 간단한 다리 운동.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붓거나 무겁게 느껴진다면 밤새 움직임이 없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종아리 마사지가 효과적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5에서 10분 정도 종아리를 부드럽게 주무르면 혈류가 개선되고 부종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침대에 누운 상태나 앉은 상태에서 발목을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발목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 근력을 강화하는 간단한 운동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감소증은 노년기에 흔히 나타나지만 꾸준한 근력 운동으로 진행을 늦추거나 개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증이 없을 때부터 매일 습관처럼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안정적인 의자에 앉아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바닥에 붙입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리거나 앞으로 뻗고 허리를 편 채 천천히 일어섭니다. 이때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다시 천천히 앉을 때는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처음에는 5회 반복하고 익숙해지면 10에서 15회로 점차 늘려갑니다. 발 뒤꿈치 들기, 까치발 운동 종아리 근육을 단련하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발목 안정성을 높여 낙상 예방에도 좋습니다. 벽이나 의자를 가볍게 잡고 바로 섭니다.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려 까치발 자세를 만듭니다. 그 상태로 2에서 3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려옵니다. 하루 10에서 15회 반복합니다. 앉아서 다리 들기, TV를 보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허벅지 앞쪽 근육 강화와 무릎 관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의자에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아 발을 바닥에 붙입니다.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 무릎을 곧게 펴니다. 이때 허벅지 근육에 힘을 줍니다. 다리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약 5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립니다.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합니다. 각 다리당 10에서 15회 실시합니다. 마무리하며 나이가 들면서 다리 힘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이전보다 더 튼튼한 다리로 살아갈 수 있을지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리 건강을 해치는 나쁜 식습관과 생활습관, 그리고 이를 개선하고 다리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다리를 병들게 하는 음식, 지방 많은 고기, 정제 탄수화물, 과도한 술, 단음료, 을 멀리하고 근육 생성에 필수적인 양질의 단백질, 특히 황태, 신선한 채소, 건강한 통곡물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오래 앉아있기, 다리 꼬기, 발에 맞지 않는 신발 착용과 같은 나쁜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셋째,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바른 자세를 유지해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발 뒤꿈치 들기, 앉아서 다리 들기와 같은 간단한 운동을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다리는 단순히 걷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품위 있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는 생명의 기둥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다리 건강을 지키고 더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정보가 소중한 분들께도 전달되어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